자, 한동훈 전화 분실한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한동훈 전화를 분실했는데 강력계 형사가 투입됐다. 요거 경찰 내부에서도 직권남용이라고 하더라. 이건 이제 한동훈의 직권남용이 아니라 요걸 지시한 놈이 직권남용한 거지. 그렇죠. 그 경찰서장입니까? 알아서 예, 기억했다고 중부경찰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6.25 행사 때였죠. 네. 6.25 행사 때 한동훈이 갔어. 근데 오후 12시 20분경에 한동훈 측에서 휴대전화 분실했다는 신고를 했다는 거야. 근데 저거는 지금 우리 계열사 채널 A가 만든 그래픽인데 강력계 형사 2명이 투입됐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알려진 거는 4명이더라고. 왜 이게 지금 조금 달라. 근데 그게 강력계 이제 형사가. 뭐 강력계 4팀이 출발했다. 뭐 이걸 보고 이제 4명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당직 경찰관 2명이 출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어쨌거나 강력계 형사가 출동했다. 이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6.25 날 있잖아. 6.25 날. 왜 당직이 필요하지? 다 근무하는 시간인데? 그것도 좀 웃기잖아. 일단 궁금하고, 한동훈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거는 휴대전화 분실한 건 형사사건이 아니잖아요. 어저께 내가 딸이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어서 지금 사회 과목을 보는데 방송 준비하기 전에 저녁 늦게 형사사건 민사사건 내가 설명을 좀 해줬어요. 난 거의 변호사급이더라고. 네 방송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형사 민사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분실 신고라는 걸 경찰서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누군가가 이걸 훔쳐갔다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이 되는 건데, 핸드폰 분실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은 아닌 거죠. 이게 문제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납득이 안 되는 지점들이 너무 많죠. 보통 우리가 휴대폰을 지하철에서 잃어버리면 지하철 그 분실물 센터로 연락해가지고 지금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이런 기종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행사장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렸어. 그러면은 먼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그러면 옆에 따라오는 수행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일단 찾아보자 먼저 할 거 아닙니까? 찾아보자고 하는 그 와중에 그 관할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장관님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분실물 센터에 혹시 신고된 거 있는지 확인해 달라. 이게 먼저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장관님 휴대폰을 분실했으니까 너희들 태워와. 이렇게 하진 않았겠지. 그러니까 장관님 휴대폰을 분실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형사 2명이 출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기가 원래는 분실물 센터부터 확인을 해야지. 장소가 자충채권이었잖아요. 네. 그 관할이 중부경찰서야. 네. 여기에 최은정 서장이야. 이분 여성분인 것 같은데, 내가 출동 명령을 내렸다. 일반 시민도 잃어버린 장소를 특정해 신고하면 당직팀이 수사에 나선다. 이건 굉장히 길었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아니, 일반 경찰이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휴대전화 분실이라고 그랬잖아요. 분실. 잃어버린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귀중품하고 핸드폰 훔쳐갔다 하면 그거는 절도사건이잖아. 네. 이건 형사사건이 되지만 휴대전화 분실한 것 자체로는 형사사건이 안 되는데, 얘네들은 우리나라의 실세인 경찰 이외 검찰, 그 검찰 위에 법무부 장관이 분실했다고 하니까 너무 과잉충성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이거는 직권남용이다. 요거는 이걸 만약에 최원정 중부소 소장이 이 이야기를 지시를 한 게 맞다면 이거는 징계위 회부해야 될 일이다. 그건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뭐 홍대나 번화가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떨어진 휴대폰이나 지갑을 주웠는데, 주워서 분실물 센터에 맡기려고 주웠는데, 줍는 순간부터 분실물 센터에 가는 그 거리까지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고의로 떨어뜨려 놓은 사람이 보고 있다가 누군가 주우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지갑에 원래 10만 원 있었는데 왜 10,000 원밖에 없냐. 당신이 9만 원 물어내라. 그러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지갑을 줍거나 휴대폰을 줍거나 하지 않고 그 분실물처럼 보이는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 그런 출동한 케이스는 몇 번 있었답니다. 근데 그게 흔한 경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가 휴대폰 잃어버렸다고 해서 누가 경찰이 와줍니까? 내가 몇 달 전에 겪은 일이에요. 몇 달 전에.
밤에 지갑을 주었어. 지갑을. 돈은 거의 없었고요. 그 학생인 것 같아요. 학생증이 있고 몇 가지 카드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주소를 보니까 근처에 있는 아파트야. 그 아파트를 찾아갔어. 직접 주려고. 그랬는데 왜 놀라요? 사람이 그래 그거 어떻게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러면 학생 같은데 다시 재발급하려면 엄청 힘들잖아. 그 아파트 찾아갔는데 놀랍게도 그 청년은 이사 간 후였어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지구대를 찾아가서 줬는데 그때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내 신원조에 비슷한 거 있잖아. 예, 예. 난 손의를 갖고 접수를 했는데 온갖 것들을 다 적어서 예. 바빠 죽겠는데 이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게 경찰서 뭐 각 지역 뭐 해가지고 분실물 센터 같은 데로 가요. 예, 예. 가고 나서 그게 주인이 찾아가면 나한테 연락이 와요. 찾아갔다고. 그것도 복잡하다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있잖아. 왜 커피숍에서 노트북이나 핸드폰 놔두고 가도 안 훔쳐가는 걸로 유명한 그런 나라잖아요. 예. 웬만하면 안 찾아주고 싶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그냥 우체통에 넣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자, 어쨌건 지금 추미애 장관이 전직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한동훈 휴대폰 분실 수색이 한 말이에요. 경찰청장이 옷벗고 결기를 보여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냐면 이게 장관이 아니라 누구라도 경찰은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서 주웠냐면요. 한동훈이 앉아있던 자리 의자 밑이었다고 그래요. 와 진짜. 한동훈이 그거 거기다가 떨어뜨려 놓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호주머니 넣고 있다가 이게 떨어진 거야. 예. 이걸로 그냥 모르고 나가버린 거지. 나중에 그걸 주운 사람은 일반인이었는데 한동훈 바로 밑에 의자에서 주웠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이 참 뭔가 IT 전문가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네요. 24자리. 자, 이게 이제 검액관 얘기고요. 그다음에 윤핵관 중에 이 장재훈이라고 있잖아요. 혹시 아실래나? 장재훈 모르시면요. 노엘이라고 래퍼 하나 있습니다. 노엘은 아버지 싫어합니다. 노엘은 자기 아버지가 이호환 형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에이 졌다. 네. 근데 그 윤핵관 장재훈이가 지금 과방위를 완전 무력화시키고 있어. 나는 거기에 우주항공청 설립 이거를 먼저 다룬다고 하면 다른 거 다루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봤을 때는 그건 빌미인 것 같아요. 예. 지금 과방위에 걸려 있는 게 옥구시마 오염수, 이동관 임명, KBS 수신 이런 것들이 뭐 엄청난 이슈들이 물려 있잖아요. 근데 이거 안 여는 이유가 우주항공청 윤석열의 무슨 수고원 사업이네 뭐네 해가지고 국정 지시사항이어갖고 요거를 다루는 걸 약속을 하면 과방위 열겠다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저거 그냥 용서하면 안 되는 거죠. 그저 무소속으로 나가 있다가 민주당으로 들어와서 과방위로 간 우리 민영배 의원이 어저께 반말을 할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 이런 식으로 회의하면 과방위 회의 거부할 거야. 원래 저분이 저렇게 반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 빡친 거야. 그러니까 저게 조건부로 걸어놓은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타당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걸어놓은 거면 어느 정도 검토를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 그 우주항공청 그러니까 우주연구소 이게 완전히 인사 개판 났지 않습니까? 그 방식 그대로 지금 그냥 확장만 시키겠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이 법안 그대로 통과시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조건부로 걸어놓고 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의도가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그 법안의 내용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냥 항공청 오케이 하고 그 회의 열어가지고 지금 방통위 이슈나 여러 가지 방송법 관련돼서 우리가 필요한 이야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항공청을 완전히 그 허수아비처럼 만들어 놓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핑계 같아요. 네. 지금 이 이슈가 되는 게 만약에 상임위가 과방위가 열리면 이동관 문제 막 따지고 들 거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따지고 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결의안 했다고 하는 게 농해수위에서 한 거예요.
과방위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 과방위에서 계속 그거 질문하면 언론에 나갈 거고 요걸 막기 위해서 핑계를 가져오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윤석열이가 우주 항공에 얼마나 관심이 있겠습니까? 집에 가면 우주만 생각난다고 얘기했지만 요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윤핵관이 상임위원장을 시켜놨더니 바로 저 자리가 얼마 전까지 정청래 상임위원장 자리 아닙니까? 요거를 저런 식으로 이제 태업을 해버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윤핵관이 지금 그 강릉 윤핵관, 저게 이제 김우영 지금 혁신위원장, 민주당 혁신위원장이라 위원장이 아니고 뭔데 이름이 다 비슷해가지고 그 김우영 아이 몰라 여러분 좀 써줘봐요. 이름들이 비슷해가지고 강릉 윤핵관 권성동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 강릉 윤핵관이 문재인 정부 때는 오염수 방출 규탄 기자회견까지 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말이 싹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강원도 해안가 지역 도시들은 거의 뭐 초토화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사람들이 가서, 그러니까 솔직히 강원도 바닷가 간다고 해서 강원도에서 나는 해산물을 먹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수입산이에요. 대부분 인천에서 가지고 오거나 베트남에서 온 이거나 이런 수산물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뭔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게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불안해. 근데 왜 불안한 감을 내가 그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내고 먹겠습니까? 그거 말고도 먹을 게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해안가에 있는 그 횟집뿐만 아니라 그 내륙에 있는 뭐 저기 춘천이나 그러니까 충주 같은 그런 그 내륙에 있는 그 횟집들도 지금 완전히 초토화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지역구 의원들은 심각한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왜냐? 윤석열이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권성동도 지금 나올 법한데 요즘 계속 안 나오지 않습니까? 윤핵관에서 밀려났다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윤석열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제원이 저런 식으로 윤석열을 돕고 있는 것도 사실 저는 이런 보도랑 연관이 있다고 봐요. 신동아가 최근에 낸 보도예요. 윤석열이 윤핵관 버리고 한동훈 플러스 검핵관을 내세울 것이다. 지금 김기현이는 있잖아요. 검사 공천 안 한다. 할 수가 없는 거다 이야기하지만 이게 골 때리는 거 아니에요? 공천권 최종 도장은 당대표가 찍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윤석열이 공천할 거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 김기현은 검사 공천 안 한다 같은 이야기를 막 이야기를 하고 씹으리고는 있는데, 문제는 장제원이 권성동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권성동 쏙 들어갔잖아 지금 최근에. 네. 되지 않기 위해서 저러고 있는 이유가 저 신동아의 보도랑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실제로 그런 흐름이 있지 않을까. 당장 정치권에 기반이 없던 윤석열이가 윤핵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뿌리를 내렸는데 본인이 총선을 통해서 진짜 측근들, 마음에 맞는 검사들과 정치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 거랑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헤드라인을 보면은 윤핵관과 한동훈 플러스 검핵관이 굉장히 치열하게 총선을 앞두고 다투고 있다는 거를 보일 수가 있는데, 이 헤드라인만으로도 유추하는 거는 저는 윤석열이 한동훈과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돈독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동훈 쪽에서 좀 흘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왜 그렇게 이상민을 정말 물고 빨고 정말 너 없이는 안 돼 하는 정도로 아끼는가? 그러면은 그 한동훈하고 사이에서는 그런 애정 관계가 안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술이라는 거예요. 아, 술을 안 먹어서? 네, 그러니까 그 뭐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같은 자리를 같이 해도 술 안 마시는 사람은 사람 취급 안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동훈은 윤석열이 술 마시는 자리에 항상 같이 간다고 하더라도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같이 취하고 같이 이게 눕게 되는 건 이상민이라는 거지. 아. 그러니까 그게 돈독한 정이 쌓이는 건 이상민밖에 없다. 그래서 이상민을 계속 저렇게 붙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술을 먹어. 그럼 술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술을 먹어. 지금 그런 얘기가 있죠. 그 한동훈이 마포홀에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자객공천이라고. 거기 장혜영도 나오던데. 그러니까 지금
마포을에 한동훈을 출마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이야기까지 있는데 문제는 그 흐름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살아남으려고 용을 쓰는 장제원, 노엘이 아빠, 예? 그리고 이제 뭐 저 한동훈이나 이런 애들 그러니까 어쩌면 야수의 그 비열한 갈라치기일 수도 있어요. 윤석열과 한동훈이 친하지 않다. 요거는 내가 봤을 땐 친하지 않다면 윤석열의 약간 한동훈에 대한 열등감일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그 애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법무부 장관 하면서 해야 되는 궁극적인 그 미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때 그 받았던 그 징계 그거를 이제 무효화 시켜야 되는데 그 가능성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선 전까지 그 징계를 무효화 시켜야 되는데 그게 그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한동훈 실력에 대해서 요즘 의심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거리두기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갈라치기 나오더라고요. 잘한다. 엄청 잘해. 내가 봤을 때는 만약에 서로 거리감이 생겼다면 김건희와 카톡 대화를 너무 많이 해서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겠다. 그렇잖아. 아무리 형수라지만 내 저 사회생활하는 동생하고 내 마누라랑 서로 개인적으로 연락하면 기분 나쁘지. 그렇다고요. 그게 더 설득력있네요. 그치? 좀 사람은 현실적으로 접근해 이 사람아 무슨. 자 여기까지. 자 멧돼지 가발님 감사하고요. 자 검액 건데 이래니까 근데 이제 한동훈 마포에 의뢰 나왔으면 좋겠어요. 바람만 피우지 말고. 마포는 정청래. 땅땅땅. 자 여기까지.